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오는 거 보면 대체로 한 10분, 15분, 뭐 아무리 길어도 20분을 안 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유가 사람이 10분이 넘어가면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영상을 안 보게 된대요. 한 10분, 15분 내에 끝내라고 하더군요. 유튜브로 돈 벌고 싶으면.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명리 공부를 할 적에 뭔가 중심적인 내용들을 쭉 들었어.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근데 현실에 적용을 하려고 보면은 수많은 변수들이 나타나. 수많은 변수들. 그럼 이 수많은 변수와 사례들을 좀 몇 가지만 설명해 주면 내가 어떻게든 응용을 좀 해보겠는데 그냥 딱 핵심 내용 한 줄 정리하고 끝.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리니까 응용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현장에서 오랜 실관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이사주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나니까 내 머릿속에서 재정립이 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인묘지 죽는다 아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을 거예요. 뭐 사주에서 이러이러한 기운이 들어오면 이러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궁금할 거야. 특히 옛날 책에 그렇게 써 있으면 현실에서도 정말 그래요? 이런 질문 나오죠. 맞아요. 제가 재극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재극인이 돼 있는 사람은 인성을 늘 검증해요. 인성, 정보, 데이터, 학문을 재성, 현실성, 실천적, 내가 해봐서 해본다고, 재극인 한다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재극인해서 맞으면 취하고 안 맞으면 보류. 또는 검증이 아니고 검증이죠. 정보 검증을 해본다고. 그러니까 정보 검증을 해보면은 이 고서에 있는 내용은 17세기, 16세기, 15세기에는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요즘 현대하고는 괴리가 있구나. 마치 경국대전으로 변호사 시험을 보겠다는 거와 같구나. 함부라비 법전을 공부해가지고 법조인이 되겠다는 거와 같구나. 그 시대에는 그렇게 법을 활용했구나. 라고 하지만 요즘 현대 시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현대 시대하고는. 자, 요 사주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 제 지인이신데 제가 옛날에 명지 공부할 적에 함께 공부하셨던 지인이셨습니다. 아주 멋진 청년이신데 이 남자분이세요. 제가 인묘에 대한 자세한 강의에 앞서서 일단 이 사주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라고 설명드리고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기토일주가 지지의 축월의 기토죠. 축월의 기토니까 월지 인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축월의 인묘지를 가지고 있어. 자, 해자축월에는 해자축월이나 사오미월은 여름이나 겨울 계절은 조후라는 게 동원이 돼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뭐 자축월, 오미월 이럴 때의 조후의 중요성이 되게 높아져요. 참고로 조후는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주로 행복지수에 많이 관여를 해요. 뭐 성공 실패적인 요소보다는 행복지수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조후가 없으면 성공하더라도 이게 행복지수가 좀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고통 속에서 뭘 이뤘다거나 고통 속에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 뭔가 큰 성취를 이뤘다거나 이런 경우가 조후 실종됐는데 사주는 좋아. 뭐 이런 형태들이 있죠. 그러니까 조후가 안 맞는데 나머지 글자가 좋으면 행복지수는 바닥인데 그렇죠. 울면서 전투를 벌였는데 전쟁 영웅 이런 거. 나라를 구했음, 가족을 구했음, 큰돈 벌었음. 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아. 약간 그러면 대체로 사람들은 조후가 불균형한 사주들은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조후를 쫓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사주에서 조후는 뭘까요? 축월에 태어났으니까 화기운이 조후가 되죠. 그럼 이 사주에 화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겠죠. 화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토 입장에서 정화라고 하는 이 촛불의 물상을 가지고 있다. 문서도 되죠. 엄마도 되죠. 따뜻한 마음도 되겠죠. 축월은 어떤 사회냐면은 축월이 왜 이 사주에서 춥냐 하면은 왜 춥냐 하면 해자축이라서 추워. 해자축이 뭐야? 돈이야. 그러면 물질 사회,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이 있는 사회. 그 때문에 내가 추워. 근데 축토가 인묘지다 보니까 인묘지의 속성. 뭔가 그곳에 끌려 들어간다. 그래서 인묘지는 자발적 인묘도 있고 타의적 인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에 따라서 자발적 인묘되는 사람. 간목이 미토를 만나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빠져들다. 마치 모 여성들이 돈이 꼭 필요해서 그 돈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흥업에 빠져들다. 이것도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또 가보니까 좋기도 하고 또 나오니까 살기가 힘들 것 같고
뭐 그런 것도 뭐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 기토가 축토에 빠져들었다. 자기인묘지를 갖죠. 게다가 조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조후를 찾아서 축토의 땅으로 갔더니 더욱 나를 인묘시키더라. 조후를 찾아서 그곳에 갔더니 나를 더욱 인묘시키더라. 영화에서 흔하게 나오는 클리셰들이죠. 그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 아주 만화도 있고 소설도 있는데 그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내용의 주된 내용이 어머니가 부자 나라인 아르헨티나에 일하러 갔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당시엔 아르헨티나가 엄청 부자였어요. 1900년대 초반부에는. 그 부자 나라 아르헨티나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대. 그곳에서 구두 닦기만 해도 큰 돈 번대. 그래서 그 꼬마가 엄마 찾아 아르헨티나에 가다. 엄마 찾아, 희망 찾아, 행복하고 싶어서 그곳에 가다. 기토가 행복하고 싶어서 좋으니까 축토에 빠졌더니 어떻게 돼요? 나를 인묘시켜. 뭘로? 돈으로. 사람이. 돈을 품은 사람이. 돈을 품은 차가운 사람들이. 그러면 엄마 찾아 산말리의 꼬마가 엄마를 찾아, 행복을 찾아, 파랑새를 찾아, 희망을 찾아 아르헨티나에 갔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곳에서 구두 닦기 해야 되고 돈을 가지고 나를 얽어매고 돈을 가지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아휴 여기 숨죽이고 살아야지 그럴 일이 생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환경에서 세운 등의 영향으로 내가 좀 나대면 세운이 좋아서 나 오매 기스라고 하는 세운을 만나가지고 내가 막 나대면 그럴 때 보통 후폭풍이 올 수 있다. 드러나지 마라. 안 드러나면 괜찮다. 얌전히 살면 된다 하는 건데 이분은 사실 이거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제 지인이 또 있어요. 제가 그때 공부할 때 좀 놀랐는데 하늘에 계신지 똑같은 사주를 둘을 보여주는데 이분하고 그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결국 그래서 사주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사주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구나라는 건데 이분은 제가 옆에다 지금 써놨죠. 친구들과 함께 30일 신사대운에 친구들과 함께 투자자문회사를 차려서 수십억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수십억의 이분 말로는 거의 한 100억 가까운 돈을 이분이 거의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뭐 좋은 대학, 유명 인류대를 나와서 20대의 증권투자사에 근무를 하면서 정축은 재극인도 되기 때문에 증권투자도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막 빠져들게 하는, 기토를 빠져들게 하는 그런 투자금융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30대 초반에 친구들과 함께 투자자문사를 차렸어요. 90억에서 100억 가까운 투자를 받았는데 친구가 투자금을 가지고 도주하여 정축 비견이 신금 식신을 도식하고 나를 인묘시키다. 사업 망하고 사업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충격으로 건강 이상, 온몸에 암세포까지 퍼짐, 오랜 암투병.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마음을 비우고 세속을 떠나 기도 정진 중. 정말 산에 가서 도 닦고 서우당에 와서 공부하셨어요. 명리 공부도 하겠다. 근데 이 사주하고 동일한 사주를 가진 분이 직업이 뭐냐면은 저기 지하철공사 직원이에요. 그 지하철공사 직원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중견 간부까지 올랐어. 이 사주랑 똑같아. 시주만 좀 다를 거예요. 시주만 좀 다르고 3주가 똑같아. 같은 날 태어난 남자분인데 근데 그분은 이제 미혼이고 미혼이었고 이게 뭐야? 그냥 직장에 가서 얌전히 일을 했더니 괜찮았다 같은 거죠. 괜찮을 거다. 이 사주는 이렇게 보죠. 이 평관이라는 거는 뭐죠? 이게 병지 평관이니까 나의 활동성이 조금 제약을 받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걸 직장인으로 쓰면 괜찮죠. 이거 엄청나게 잘난 직장이죠. 잘난 직장이 정축과 암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요 갑이는 요 축토라는 재물 다루는 사람들과 문서를 가지고 있는 이 정화가 여기서 뜻을 낸 거니까 그럼 이게 금융회사도 될 수 있고 뭐 공무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조직도 되는 거죠. 큰 조직인데 근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임묘시키는 거니까 얌전히 너 시키는 대로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 관인상생으로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줄게. 지금 이런 느낌이죠. 이 편인이 정관을 좀 설계하긴 하지만 정관이 워낙에 강하잖아. 이렇게 되면 잘난 직장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자는 큰 금융회사, 투자회사에 문서 다루는 투자회사에 갔다가 30대의 친구들과 함께 큰 돈놀이판을 벌렸다가 그만 돈 다 잃고
나 아무개다. 이분이 막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막 뭐 천재 아무개 씨 무슨 투자 받아 해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드러나면 돼, 안 돼? 안 돼. 연산군이 왕으로 있는데 왕궁에 가서 그곳에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면 연산군 눈에 띄면 설사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저 자식 저거 반역 저지르면 맡기가 피곤하겠네, 똑똑해서. 바보면 괜찮은데 저 똑똑하네, 저거 반역을 저지르면 어떡하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스탈린도 마찬가지죠. 스탈린은 똑똑한 사람은 다 죽였죠. 충성도에 상관없이. 똑똑하면 다 숙청해버렸잖아. 저거 반역 일으키면 골치 아프다 하고는. 임묘지에 올라왔다는 거는 경거망동하지 마라.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조직에 나를 몸담아라. 그래서 지하철 공사 큰 조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얌전히 시키는 임무를 가진 사람은 간부가 됐고 중견 간부가 됐고 30대 벼락 출세를 해가지고 수십억대 자금을 다루는 청년 CEO가 된 분은 몇 년 있다가 그만 몇 년 있다가 돈 다 잃고 이게 친구가 나를 임묘시키잖아요. 친구가 어떤 친구가? 엄마 같은 친구가 나한테 잘해준 친구가 나를 임묘시키더라. 그러고 났더니 내가 임묘가 되고 나니까 사주에 있는 온통 평관들이 나한테 작동을 해서 나의 몸을 아프게 하더라. 기묘일주가 평관을 깔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묘일주 분이 계세요. 여기가 기묘인데 묘 이렇게 깔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인데 그분은 을묘년생에 기묘 정묘 이렇게 깔고 있어. 지지가 묘야.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분은 KT라는 회사의 지역 책임자, 지역장을 맡고 있어. KT 회사에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역시나 회사에서 아파트도 주고 월급도 잘 주고 하니까 회사에 절대 충성. 그분이 저기 신유술 운에 지지에 금이 들어오니까 정관을 좀 거역했어. 신유술 운에 정관을 거역했더니만 그분이 지방 서울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KT에 근무를 하시다가 저기 서해안에 무슨 인구 한 10만 될까 말까 하는 도시에 담당자로 갔어. 그래서 그분이 거기 가서 계세요. 그냥 거기 가서 얌전히.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얌전히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지방의 그 서해안의 그 인구 10만 안 되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이분이 관할하던 구역, 서울에 있을 때 지역장 관할하던 구역에 그 아현동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KT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 KT 네트워크 서울 지역에 4일 동안 인터넷, 랜, 전화가 그때 우리 집 전화도 끊어지고 그 지역 서울 4분의 1 지역이 전화가 다 끊어졌는데 문제는 거기 상공업자들이 그 카드 CD기가 전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장사를 못 하는 거야. 마비가 된 거야. 이거 간첩이 한 거냐. 원인은 아직도 안 밝혀. 근데 이분이 그 시골에 안 가 있었으면은 아마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서서 잘못하면 구속됐을 수도 있는데 얌전히 시골에 가서 계시니까 괜찮더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뭐 이렇게 평관이 많고 뭐 임묘지가 있고 그래도 큰 조직에 들어가서 얌전히 자기 분을 지키고 있으면 이게 딱 연산군이 지키는 왕궁에서 얌전히 있는 사람 같은 거야.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 그렇죠? 그 대신에 뭔가 나를 드러내거나 이런 사주가 노조위원장 하면 돼, 안 돼? 노조위원장 제일 먼저 잡혀가. 무슨 막 사장을 뒤집자 하고 연판장 돌리면 제일 먼저 잡혀가. 그렇죠? 이런 형태. 연판장은 저기 뭐 상관, 뭐 관대지 이런 거 가진 사람이 돌리고 뭐 겁재상관 뭐 이런 게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같은 사주라도 이 사주 보고 나빠요 하면 안 되고 국가 큰 조직에 들어가서 얌전히 죽은 듯이 이곳에서 자기 분을 지키면 대우 잘 받고 높은 자리까지 오르고 말년에 역시나 연금 빵빵하게 받고 문서 재산도 가지고 편하게 잘 산다. 아유 좋잖아. 그치? 이렇게 치면 그치 뭐 좋다 나쁘다 따지고. 근데 이 사주가 나는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하고 금융 투자를 했더니 얘가 나를 확 임묘시키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빚쟁이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리고 산속에 들어 돌을 닦게 만들더라. 인생 무상라고 느끼더라. 그리고 또 이 지지에 묘를 깔고 있어서 제가 그분 사주를 그때 봤을 때 그 KT에 근무하시는 분 이분 아직 살아있어요? 큰 조직에 들어가서 얌전히 있으면 괜찮다. 근데 묘에 살인상생까지 되니까 KT에서 집도 줘. 서울에서 아파트를 줘. 그게 KT에 근무하는 한 아파트가 무료야. 예. 그 서해안 쪽에 지방도시 갔는데 거기서도 아파트가 있어. 한 30몇 평 아파트를 줘. 그러니까 결혼할 때 자금이 한 푼도 안 들어. 여자분 몸만 오세요, 그냥.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잘리면 그냥 길거리에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냥 나 죽었어. 여기서 그냥 연상군의 혜택을 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런 느낌이죠. 내가 만약에 사장이야. 내가 만약에 사장이면 이런 사람 직원으로 쓰면 책임감 있고 내가 시키는 말 잘 듣고 그 대신 내가 잘해줘야겠죠. 이분한테 잘해줘야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된다. 자,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가 일단 인묘지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읽어드릴 거고 이거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같이 중요한 내용들 보고요. 그 다음에 인묘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통변할 것인가. 특히나 일간 기준의 인묘지가 아니라 사주의 일간 기준 말고 천간의 다른 십성이 인묘지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제부터 다변적 해석이 되죠. 그런 내용들을 좀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태지 배울 때 천간에 있는 어떤 기운이 자기 밑에 태지 위에 앉아 있으면은 순수한 정관, 뭐 순수한 인성, 뭐 순수한 재성, 다시 태어난 무슨 인성, 뭐 이런 식으로 순수한 무슨 기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임수일간이 기해월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태지 정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수한 남자, 좀 정신적인 남자, 이런 남자가 인연되면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인묘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천간이 인묘지에 좌할 때 양적 기운의 한계선, 음적 기운의 강화, 천간 기운의 양적 활동성은 줄어드나 이거 막 무섭다, 안 좋다, 죽는다. 보세요. 양적 기운이 눌려지는 거예요. 대신에 음적인 가치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음적인 가치성이 높다. 겨울의 수박. 뭐 임진왜란 시기에 이순신 장군. 뭐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 뭐 60년, 70년대에 새마을운동할 그 농경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기업가, 뭐 이제 초기 재벌들이시, 뭐 이병철, 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 군사독재 시절에 목숨 걸고 민주화운동한 사람, 지금 미얀마에서 민주화운동 하시는 분들, 군부독재 물러가라 하시는 분들, 그게 지금 환경이 자신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잖아. 가서 물러가라 했다가 총알이 날라오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하루에 막 10명씩 지금 총 맞아 죽는 환경이잖아. 하지만 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귀한 사람이잖아. 가치 있는 사람이잖아. 그쵸? 가치 있는 사람, 귀한 사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지에 뭐 사묘절태지를 깔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지의 환경적 제약 때문에 내 능력, 양적 기운을 투출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마치 겨울의 수박처럼 그 시대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련하게 살아남아야 한다. 꼭 저기 뭡니까? 임진왜란 때 한국의 도공들이,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잡혀가서 대접 잘 받고 그곳에서 도예 문화를, 그래서 일본의 도예 문화를 발전시켰어. 거기 잡혀간 일본에 잡혀간 조선인 기술자들이 바로 적진에 잡혀간 사람들이죠. 12신살로는 뭐 제살 이런 거죠. 제살, 겁살. 적진에서 활동하다. 자, 일본에 가서 성공한 도예공들 또는 일본에 가서 성공한 한국인 기업가들, 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이겨낸 사람이잖아. 뭐 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백인 사회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들, 흑인 사회에서 백인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들, 인디언 마을에서 그렇죠? 그 인디언 마을에서 백인 아이가 길러져 가지고 성장한 케이스들, 되게 귀한 케이스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귀하다, 가치성이 높다, 음적 가치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음간들은 상당히 강하게 적응한다, 양간에 비해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남자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개털이 나면 크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갑니다. 1번 숨는다, 2번 남들에게 빌붙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털이 나면 쪽팔려서 데이트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돈도 없는데 쪽팔려. 지금 내가 망했어. 뭐 돈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 앞에 돈 빌려달라, 나 좀 도와달라 소리 못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신 내향적인 사람들이고, 근데 또 당당하게 야, 나 좀 도와줘. 여자친구한테 야, 돈 좀 벌어와. 야, 나 지금 급해. 지금 사업 자금 좀 빌려와. 그쵸? 대체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양간들은 숨어버리고
음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든 적응한다. 어떻게든 적응한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시기에 음간들을 마치 중세시대의 부자가 된 유태인에 제가 비유를 하죠. 유태인들은 그 엄청나게 유럽 사회에서 핍박을 받았거든요. 되게 싸가지 없는 짓을 한다고. 또 실제로 또 그랬어. 또 보면 미움받을 짓을 했어. 그 나라에 동화가 안 되고 유태인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니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게다가 또 예수님 붙잡아 십자가에 매단 애들 아니야 또. 그러니까 가뜩이나 또 그건 도 아는데 우리끼리 놀 거야 하니까. 근데 걔네들이 또 엄청 똑똑해. 엄청 잘났어. 반에서 1, 2등은 다 유태인이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애는 다 유태인이야.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의 잔당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더 미워하는 마치 그런 느낌 같은 거. 뭐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인간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툭 하면 이제 근데 그들이 유태인이 그래서 엄청나게 지혜로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유태인의 지혜가 담긴 책 해가지고 탈무드, 유태인에게서 배워라. 그래서 유태인은 정신적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무식하면 안 된다. 똑똑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돈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 유머도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의 유머, 탈무드의 경제관념. 이거 철두철미하죠. 왜? 그게 삼요절퇴지에서 살아남은 음간들의 노하우가 결집된 게 탈무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서 어려운 적진에서도 부자 되는 법. 이거인 거죠. 자, 천간의 글자가 자신을 임묘시키는 지지의 글자를 만난다는 것은 천간적 드러냄을 줄이는 것과 같다. 지지로 내려가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고 부지런히 자기 발전에 노력을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천간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면 자칫 분을 어기는 것이 되고 임묘운의 흉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임묘지는 나를 숙이고 낮추어야 한다. 천간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부지런, 근면, 검소, 사회활동의 변화변동이 적고 제한적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사회활동성의 위축, 드러난 활동성의 위축, 무덤 속에서 아끼며 살아남는 것의 비유, 무언가에 빠져드는 것, 임묘된 물상으로 사는 사람에겐 오히려 좋다. 임묘된 물상, 암흑의 오타쿠, 뭐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어요. 뭐 게임에 중독 걸렸어요. 게임이 임묘된 거예요.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임묘된 거예요. 여자에 빠졌어요. 여자에 임묘된 거예요. 명예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요. 명예에 임묘된 거예요. 취미에 빠졌어요. 낚시에 뭐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자전거를 막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고 막 신발도 막 그냥 어마어마한 건 사요. 뭐 뭔가에 빠졌어요. 같은 거죠. 근데 또 그게 마냥 나쁜 건 아니잖아. 그 분야에 또 인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카페를 대한민국의 체인을 갖고 와가지고 오드리 헵번 체인 사업을 했어요. 외국에 있는 오드리 헵번 유족들에게 그 저작권을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오드리 헵번 카페를 차렸는데 문제는 그 오드리 헵번을 하려면 오드리 헵번 오타쿠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직원이 내 친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드리 헵번 오타쿠가 직원으로 있어. 완전히 오드리 헵번의 옷부터 경매에서 뭐 그림, 오드리 헵번이 입었던 옷, 양말, 뭐 신발, 오드리 헵번 그림, 뭐 기가 막혀. 완전히 오타쿠야. 오드리 헵번의 환생이야, 완전히. 그 친구와 함께 오드리 헵번 사업을 해서 오드리 헵번 매니아들을 열광시켰어요. 뭔가에 빠져든 사람. 뭔가에 빠져들다. 그래서 임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에 빠져들자. 이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뭐 도박 이런 거에 좀 빠지지 말고. 그렇죠? 원래 임묘가 천간 지지 관계도 있는데 지지끼리의 관계도 임묘 관계가 있어요. 지지끼리 임묘 관계, 뭐 추고, 뭐 묘술, 뭐 진유 이런 것들 관계도 일종의 뭐 인미 이런 것도 보통은 임묘 관계. 그래서 지지 임묘 관계가 주로 귀문관살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뭔가에 빠져들다. 연예인에 빠져드는 사람이 내가 연예인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연예인들 중에는 팬들이 나한테 빠져들다. 나의 몸뚱이에 관성이 임묘되다. 근데 그 사람이 여자야. 그럼 어떻게 될까? 나의 외모에, 나의 몸매에, 나의 미모에, 나 자체에 수많은 관성들이 빠져들다. 연예인 하면 잘하겠네. 우리 치어걸 중에서 스타로 꼽히는 박기량 씨. 기미일주인데 월지가 임목이야. 그럼 뭐야? 임목 정관이 기미인 나한테 임묘되다. 그러니까 팬들이 박기량의 동영상을 나 저 여자한테 빠져들고 싶다. 사회에 있는 관성들이 나한테 막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팬을 홀리게 만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합으로 그러니까 관성을 합으로 땡겨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뭔가에 홀리게 인묘시켜서 끌려 들어오는 것도 있죠. 그러면 청간 재물이 나한테 인묘돼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청간 재물이. 그럼 사회에 운영되는 돈이 나한테 모여서 저축되는 거야, 저축. 내가 재성을 인묘시키고 있으니까, 내 몸뚱이가. 대표적으로는 임술일주, 천간 병화를 인묘시켜요. 그래서 임술일주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우리 빌 게이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월간에 병화가 떠 있고, 일주가 임술일주야. 그랬더니 사회에 드러난 병화 재물을 전부 다 자신의 술토, 내 관성, 내 기업, 내 회사, 내 명예에다가 다 인묘시켜. 사회에 돈을 쓸어 담아. 그 다음에 시주에 비경겁제가 있으니까 비경겁제한테 또 돈을 다 써. 그 창고에 쌓아둔 재물을. 그래서 세상에 굴러다니는 빛으로 된 병화적인 재물은 컴퓨터 깔려면 다 빌 게이츠한테 돈 내야 돼요. 다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시주,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과 전 세계의 가난한 비겁들한테 모조리 자기가 모아놓은, 저축해놓은 돈을 갖다 써. 빌 게이츠가 호화롭게 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버는 돈에 비하면 진짜 검소한 거야. 그 사람이 호화 요트를 타고, 가족이 무슨 호화 요트를 타고 피서를 갔대요. 근데 그분의 어떤 재력에 비하면 그분은 정말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은 거와 같다. 우리 일반인으로 비교를 하면 이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거죠. 자, 빠져들다. 자, 이제 인묘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죠. 아끼고 절약, 나를 숙이고 낮추어야 하는 때다. 내 사주에 인묘지 성분이 지지에 있으면, 년, 월, 일시에 인묘지 성분이 있으면 아끼고 절약, 낮추어야 할 때, 나를 숙이고 낮추어야 할 때, 이런 성분이 있다. 그러면 사주에 인묘지가 있으면 다 그럴까? 아니죠. 사주에 걸록 제왕지가 있으면서